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플러 뉴스 제임스안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입니다. 내일부터는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기온도 차츰 오르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3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전국 확진자가 3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LA 학교들도 오는 23일부터 마침내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기로 했습니다. 네, 주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인 Housing is Key가 3월 31일 종료됩니다. 네, 승객 133명을 태운 중국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네, 어제 LA에서는 셰르프국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열차 탈선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가 오늘 한인회를 방문했습니다. 네,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이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한국에서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가 부분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3월 21일 월요일 카파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LA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감염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재확세로 이어질지 우려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 스텔스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이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이 확진자 증가와 재확산으로 이어질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20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9,905명입니다. 이는 2주 전보다 33%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 18일과 19일 비교하면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지난 1월 14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0만 6,79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하락 곡선을 그리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0.4%에 그쳤던 신규 확진자 중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 비중은 3월 5일 13.7%에서 3월 10일 23.1%로 상승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에서 유럽의 현재 확산세와 비슷한 코로나 감염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ABC 방송에서 지금은 승리를 선언할 때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전에도 우리를 속인 적이 있고 우리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에 반드시 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것에 무방비 상태로 기습당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파우치 소장은 이번에는 급속한 확산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미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LA 통합교육부는 아직까지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와 교사 노조가 2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교사와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정부의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학교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온 LA 통합교육부가 드디어 마스크를 벗기로 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마스크 관련 안전 지침을 개정하기로 교사 노조 UTLA와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LAUSD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실외, 실내,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LAUSD는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해제 조치에 따라 교사 노조와 안전 보강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학생과 교사, 직원들에게는 코로나 검사를 매주 실시합니다. 또 교사와 직원들이 원할 경우 KN95 또는 N95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가정용 코로나 검사 키트도 모든 학생과 교사, 직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지만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실내와 교실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각 학교마다 교장과 교사, 학생들의 합의 아래 마스크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LAUSD는 이번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도 당분간 실내에서 마스크의 지속적인 착용을 강하게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LAUSD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플런 뉴스 샤리박이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인 Housing is Key 프로그램 신청이 오는 31일 날 종료됩니다. 이날이 지나면 더 이상 지원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인회는 지난해부터 이 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렸는데요. 요즘 종료일을 앞두고 뒤늦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 50명 이상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인회는 31일 날 마감을 앞두고 오는 28일, 29일, 30일, 3일 동안 EDD 실업수당, SBA 관련, 컴백 체크, 랜드스트리 등 업무를 중단하고 하우징 is Key 프로그램 신청만 집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렌트 지원 신청을 못하신 세입자분들은 예약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28일, 29일, 30일 이 3일 기간 한인회에 찾아오시면 순서대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또 렌트 지원 신청을 했지만 별 진전이 없어 걱정하고 계신 분이나 추가 신청이 필요하거나 유틸리티 지원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 기간에 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실 때 여러분의 아이디, 2020년도 세금 보고 서류, 리스 계약서, 렌트 스테이트먼트 등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먹지 마시고 랜드로드나 매니지먼트 회사에 연락처, 메일링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도 갖고 오시면 됩니다. 네, 한국 방역 당국이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전면 해제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 후 접종 기록을 등록한 입국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역 완화 조치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격리 면제 대상은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인 경우와 3차 접종자입니다.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된 경우에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고 21일 이전 기존 입국자들에게도 자가격리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방역당국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입국 전 Q코드 웹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웹사이트는 한글 또는 영어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시 이메일, 기본 개인정보, 여권정보, 백신 접종 증명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항공편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Q코드 입력을 하지 않아도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였다면 항공기 탑승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Q코드 전용 검역 심사대가 생겼습니다. 개인정보 제출을 완료하면 QR코드가 화면에 나타나고 이메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으로 저장해 검역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 내에서 접종했거나 한국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했고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계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백신 접종 이력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는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132명을 태운 중국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 한 대가 21일 광시 자치구 산악지대에 추락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대대적인 생존자 수색과 부상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기는 MU5735 편으로 윈낭성 쿤밍에서 출발해 광둥성 광저행 항공편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오전 샌버나디노에서 화물열차 13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헬기가 추락해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샌버나디노 컬튼 지역에서 화물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목재를 실은 퍼시픽 유니온 소속 화물 열차가 샌버나디노 컬튼 지역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콜튼 지역 5번가와 K가를 지나던 화물 열차가 탈선해 열차 열쇠랭이 선로를 이탈해 선로 밖으로 뒹굴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 대변인에 따르면 사고 직후 이 화물 열차의 기관차에 불이 붙었지만 다행히 불은 금방 꺼졌습니다. 목재를 실은 열차여서 이날 탈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청소 노동자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선 사고는 이날 열차가 왼쪽으로 선회하면서 프리웨이 아래를 지나 북쪽으로 향하는 지점에서 발생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샌게브리엘 저수지 인근에서는 LA 카운티 쉐리프국 소속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경찰 5명과 의사 1명 등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헬기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 헬기는 착륙을 시도하던 중이었으나 기계 오작동과 바람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착륙을 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추락하듯이 하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LA 카운티 쉐리프국의 헬기 추락 사고는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에서 또 다른 경찰 헬기가 추락 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정확히 1개월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가 오늘 한인회를 찾았습니다. 김영환 총영사는 건강 문제로 예정보다 늦은 지난 18일 LA에 부임했고 19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로즈델 공연묘지 이민 선조 묘역을 찾아 참배했고 대한인 국민의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저는 오늘 김영환 총영사님이랑 한인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한인 회장으로서 오늘 김 총영사께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한인 동포들에 대한 한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자인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한인 동포들에게 한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한인 사회의 총영사관이 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앞으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DMV에 한번 가시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필기시험 옵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필기시험은 한국어를 포함해 35개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돼 한국어로도 필기시험을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험은 라이센스 리뉴얼이나 첫 라이센스 신청 시 사용할 수 있고 리얼 아이디 신청도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험을 통과하면 DMV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사진과 지문을 직접 찍어야 합니다.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총살형 사형 집행 제도를 새로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원들은 총살형이 고통이 더 적어 인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사형수에 대한 총살형 집행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AP통신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당국이 총살형 사형 집행을 도입해 이를 실시할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살형 사형 집행 시설은 콜롬비아시 교도소에 설치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교정국에 따르면 이 총살형 사형 집행 시설은 철제 의자에 결박한 앉아있는 사형수를 사형 집행인이 15피트 떨어진 거리에서 총기를 발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정국은 총살형 사형 집행에 앞서 직원 가운데 자원자 3명을 선발한 후 사형수의 심장을 향해 총을 발사하도록 훈련할 예정입니다. 사형 집행 당일 사형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긴 후 얼굴에 두건을 쓴 채 철제 의자에 앉아 총기로 처형된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에 총살형을 도입한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뿐만이 아닙니다. 비영리 단체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총살형을 사형 집행 수단으로 규정한 주는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유타 등이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4번째 주가 된 것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지난 1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형 집행에 쓰이는 독극물 주사가 부족한 것이 이유입니다. 또 전기의자 처형 시설도 갖추고 있으나 이런 방식의 처형은 최근 109년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주의회가 전기의자 처형 또는 총살형 가운데 한 가지를 사형수 본인이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사 출신인 딕 하프틀리안 주 상원 의원은 사형 집행이 재개되려면 인간적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총살형은 사형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처형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사형 집행을 대기 중인 사형수가 38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월요일 카플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